왜 내가 잔소리를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요. 엄마는 뭐 공부 잘했어요? 아니면 엄마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해도 되게끔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그냥 자식 보고 살지, 아내의 도리도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 잔소리 관련으로 생각 공유하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되잖아요. 사춘기예요, 지금. 네, 말투부터 조금 안 예뻐질 때도 많고,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도 이제 아이랑 굉장히 또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잔소리를 좀 덜 하려고 노력을 일부러 더 많이 하면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기에도 되게 많이 쓰고, 뭐 반성도 하고, 왜 내가 잔소리를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 영상이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매일매일 조금씩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우리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제작하게 됐어요. 잔소리라고 막 국한지어서 얘기하면 너무 나쁘게 들리지만 그냥 우리 아이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듣기 싫은 잔소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회상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잔소리라고 이제 일컬으면서 영상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볼게요. 우선 저 역시 잔소리 너무 싫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시댁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꾸만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도 내가 이런 말하면 되게 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좀 공부 관련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저 역시 좀 많이 잔소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대신 제가 몸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성공을 맛보는 거다 그러면서 Make Your Bed라는 책도 있어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아이랑 대화 나누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 또 사이가 소원해지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침대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막 원래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괜히 갑자기 하기 싫은 그런 스타일 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겠거니 싶은 생각에 최대한 그렇게 말을 쫓아다니면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스스로 몸소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때 좋아 보였던 그런 게 있었다면 분명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저희 오빠를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배워나가면서 이제 바뀌면서 부모님 통해서 이제 보고 자라는 걸 하나둘씩 실행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통해서 저러진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또 실천하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은 좀 제가 몸소 보여주는 게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학업 관련으로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제 3학년이 됐어요. 3, 4, 5학년 때까지 이 3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땐 잔소리라기보다는 아이랑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 1시간을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내가 이걸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아이가 경험을 하고 나서 점점 아이의 생각대로 뭐 공부 스케줄이나 뭐 하고 싶은 공부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그거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그 엄마가 옆에서 공부를 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진도 체크하고 학원 가라고 자꾸 막 푸시하고 그러면 아이는 이런 반감심이 더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랬어요.
이제 결혼을 이제 하자마자 아이를 뭐 처음 낳았고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결혼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거죠. 초반에 한 3, 4년은 네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행동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꼭 우리 엄마 말이 꼭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만의 생각과 옳고 그름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이래 한다라고 훈수를 두시면 이제는 좀 저 역시 좀 불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 철학을 세우고 이제 아이를 교육을 하면서 양육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옛날 30년 전 방식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11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잘못되면 다 부모 책임이래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숫자가 11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을 정말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제는 뭐랄까 반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11살이냐고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도 이제 엄마가 공부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옛날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공부하는 방식과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달라졌는데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을 하면서 주입식으로 내 생각이 옳으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어렸을 때야 아이가 좀 멋모를 때는 엄마 말을 이게 듣는단 말이죠. 엄마가 뭐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기의 생각이 이제 만들어져 가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엄마 말 안 들을 건데?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까지도 한단 말이죠. 이게 불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님의 말이 정말 다 옳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냥 다 수용만 한다면 이 아이는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격할 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네 하면서 착한 아들로 크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아이가 조금 뭐랄까 좀 뾰족하게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도 다르고 다르다고 좀 우리 나긋나긋하게 말하지 서로에게 막 비수를 꼽으면서 화살을 막 쏘아가면서 대화를 안 해도 된다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반대의 의견을 냈을 때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다 틀렸다가 아니고 무조건 다 수용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아이도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내 주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는 나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봐 하지만 어렸을 때는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부모라고 모든 것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반격을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또는 옛날에는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변했다고 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라고 상처를 안 받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서 양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꼭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꼭 서울대 스카이를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물론 스카이를 학부 때 나오진 않았지만 학부로 나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그분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덜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지심을 갖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존감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꼭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이 뭐 무슨 뭐 명함 내밀면서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아이도 부모도 안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더 잘 풀릴 수 있다.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좀 덜 프레셔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얘가 성장해서 독립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모로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해도 되게끔 아이가 어른답게 잘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냥 해줘야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좀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저에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께서는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고, 그냥 자식 보고 살지, 아내의 도리도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닌데? 막 이렇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귀를 살짝 닫으면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 시대에는 뭐 여자들은 뭐 교육도 덜 받았고 마치 여자는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그게 마치 바람직한 가정 문화처럼 성립이 됐다면,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아이들 제너레이션은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잔소리로 조금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어쩌면 공부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공부 말고 다른 게 길이야. 그러면 자꾸만 스카이를 가라고 강요하는 부모라면 분명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부모도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스카이를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냐, 아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짜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반박을 우리 내면에서 우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나의 생각이 무조건 맞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식의 잔소리는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뭔가 뻘짓거리를 분명 우리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도 하기도 전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먼저 앞서가서 모든 막 잔디를 다 깎아준다면 아이는 이런저런 경험들, 실패와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갑자기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불만이 있는데 왜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는지조차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부모에 대한 불만만 가득해서 모든 화살이 부모한테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시점에 저는 자꾸 제 주변 어르신들이 저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비록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우리 아이의 입장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옵션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으며 PC가 이렇게 보편화가 되지도 않았고 주변 샛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 덩어리들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속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중도 못하고 생각의 깊이도 훨씬 샬로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고집해서 아이에게 쇠뇌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터가 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상상하고 괜히 한 사람의 또 imaginary 그 person을 만들어서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저한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억울함 있죠. 억울함이나 그렇게 막 반박을 하고 싶은 그런 막 뾰족한 마음을 막 상상하면서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겠다. 나의 롱텀 골은 뭐 친구처럼 지내자는 아니지만 나는 유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되게 많이 믿어주셔서 감사했고 뭐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 그 무언의 힘이 원천이 돼서 뭐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주변에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남편분이 없다 할지라도,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세요. 나한테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해라, 뭐 애들 육아는 어떻게 해라, 아침 점심 저녁 뭐 어떻게 뭐 요리를 해라, 왜 간장을 2스푼을 넣냐, 뭐 1스푼만 넣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육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잔소리를 줄이려고,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3, 4, 5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좀 끼고서 학업 스케줄이나 그런 태도나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너무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면 사춘기 때가 됐을 때 뭐 아이가 이제 점점 학업적으로나 좀 지적으로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번에 엄마는 뭐 공부 잘했어요? 아니면 엄마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상처가 되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예쁘게 말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심을 더 추천드리죠. 그래서 제가 말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학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말씀을 되게 유하고 좋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호스트 엄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좀 학업적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했지만 주눅이 든 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 때도 못해도 뭐 안 한 거보다 나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싶은 마음이 물론 들 수 있죠.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도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뚝심을 잘 잡고 좀 말도 예쁘게 하고 잔소리를 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지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미셸네 애들은 뭐 일찍 잘 일어나고 뭐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뭐 원래 잘하니까 뭐 그렇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네. 종종 댓글 통해서 보는데 아니에요. 네.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질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진짜 아이들은 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진짜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싶은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이랬는데 오늘은 완전 바뀌고, 또 오늘은 완전 저랑 막 파이트 모드였는데 그 다음날은 세상 스윗한 아들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SNS에서 보여지는 건 무조건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서 너무나도 착실하게 잘 공부를 하는 것 마냥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네네. 그걸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을 더 기억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안 좋은 행동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참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 부모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속 터져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정말 안 좋은 부분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서 보기 때문에 서로 점점 아이도 부모도 자꾸 멀어지게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막 진짜 네. 그럴 때 진짜 많아요. 네. 저도 있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우리가 뚝심을 잡고, 네네. 아이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땐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입장 고려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공부 관련으로 자꾸 잔소리 하게 되면, 특히 고학년 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도 10년간, 13년간 진짜 너무너무 노력해서 애들 막 육아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만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야지, 너네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게 되게 위안과 용기로 다가오지 않고, 때로는 아직도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끝이 없네. 언제쯤 끝나? 나 진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이나 육아할 때 진짜 이런 생각해요. 네. 아니 지금도 난 너무나도 막 깔딱깔딱 바다에 빠진 사람 마냥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래. 자, 그러면 그냥 꼬르륵 가라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마다 제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곤 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많이 잔소리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뭐 10번 얘기하고 싶으면 그거를 정말 꾹꾹 참아서 2번만 얘기하고 8번은 그냥 나의 그 빈 저에다가 하나 둘씩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저의 그 empty jar는 그 다이어리가 돼요. 그 일기장. 네네. 거기다가 막 폭풍 하소연 뭐 막 속상한 얘기 다 써놓고 또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또 쿨하게 아이를 이제 맞이하죠. 심지어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럴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탈을 관리할 때 부모라고 너무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사회나 뭐 어르신들이나 뭐 내 주변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겠죠. 그거를 저는 거절. 엄마의 희생을 너무 바라지 마라. 네. 나도 살아야 한다. 네, 엄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자. 좀 그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